축구 국가대표 은퇴를 시사하는 충격 발언을 했다가 하루 만에 해명하는 해프닝이 있었던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과의 불화설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은 김민재가 우루과이와의 평가전 이후 취재진에 남긴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김민재는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 당분간은 소속팀에서만 집중할 생각이라며 대표팀보다는 소속팀에만 신경을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표팀 은퇴를 시사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김민재가 하루 만에 자신의 SNS에 은퇴를 뜻하는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일단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김민재의 글에는 대표팀 동료들이 댓글을 달아 응원했고 주장인 손흥민도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김민재가 해명글을 올린 뒤 손흥민 역시 자신의 SNS에 나라를 위해 뛴다는 것은 항상 자랑스럽고 영광이라며 오랜만에 홈경기를 치르면서 축구가 받고 있는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열흘 동안 저희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곧 다시 운동장에서 만나자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대표팀 핵심 선수인 손흥민과 김민재가 얼마 안 되는 시차를 두고 이 같은 글을 올린 것 자체가 팬들에게 큰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더욱이 해당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팬들의 시선은 SNS로 향했고 일부 누리꾼들은 손흥민과 김민재가 마팔이 아닌 것을 확인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과거 손흥민이 김민재의 SNS 게시글에 누른 좋아요가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한 누리꾼들이 둘 사이의 불화를 의심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일각에선 대표팀 내 파벌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둘 사이의 어색한 언팔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29일 자정께 손흥민과 김민재는 다시 마팔로우 상태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단순 해프닝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해지지 않은 만큼 논란의 여지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화제의 중심에 선 김민재가 나폴리와 5년 재계약을 맺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의 글로벌 축구 전문 기자 에크렘 코누르 기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흡이차 크바라츠헬리아와 김민재는 나폴리와 5년 재계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고 있는데 이번 여름 처음 빅리그로 진출했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이탈리아 세리에A 무대에서 완벽 적응했고 현대 축구에서 중앙 수비수로서 갖출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도 이러한 김민재의 활약에 감탄하고 있고 김민재의 활약에 힘입은 나폴리는 리그 우승 직전입니다. 이번 시즌 리그 27라운드까지 진행된 가운데 승점 71점으로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 라치오는 승점 52점이기 때문에 남은 11경기에서 이변이 없는 한 나폴리가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같은 활약에 수많은 빅클럽들이 김민재에게 관심을 보내고 있는데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김민재의 바이아웃 조항이 이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김민재는 7월 초부터 15일간 활성화되는 바이아웃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나폴리는 김민재와 재계약을 통해 바이아웃 조항을 삭제와 함께 높은 연봉으로 팀에 잔류시키려고 있는데 에르렘 코누르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김민재는 나폴리와 5년 계약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재뿐만 아니라 크바라츠헬리아까지 재계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크바라츠헬리아는 이번 시즌 리그 23경기 12골 10도움이라는 엄청난 폭발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기량으로 데뷔 시즌부터 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세리에의 역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 이달의 선수상 3회 수상이라는 기록도 세울 정도입니다. 크바라츠헬리아 역시 레알 마드리드 등 빅클럽들에게 관심을 받던 가운데 나폴리와 새로운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나폴리는 김민재와 함께 크바라츠헬리아까지 재계약에 성공해 다음 시즌을 기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지에서 이 같은 보도가 나온 가운데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에 대한 분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콘테와 작별을 선택한 배경에는 선수들의 의견도 반영됐다는 건데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 미안함을 전한 손흥민과 다르게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히샬리송은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텍스포츠는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콘테 감독이 계속해서 토트넘을 이끌었다면 구단의 최후 통첩을 할 생각이었다며 콘테 감독이 떠났기 때문에 그는 토트넘에 남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20-2021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 베스트 11에 선정됐던 로메로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임대로 토트넘에 합류했고 이적 첫 해부터 맹활약하며 완전 이적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로메로는 콘테 감독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고 그와 함께 콘테 감독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또 다른 선수는 히샬리송이었습니다. 텍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히샬리송은 내가 왜 벤치에서 시작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내가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벤치에 앉혔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다며 콘테 감독을 저격했습니다. 콘테 감독도 반응했는데 히샬리송의 시즌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부상이 잦았으며 월드컵에 다녀온 후 또 다른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한 달간 돌아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2골을 제외하고는 득점을 하지 못했다며
그가 뛸 자격이 있다면 난 기회를 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선수를 내보낼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분위기는 두 사람과는 사뭇 다릅니다. 로메로와 히샬리송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인 것인데 그는 우루과이전에서 패배한 뒤 기자회견에서 감독님에게 선수로서 많이 죄송하다며 내가 팀에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해서 감독님이 책임을 지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지 언론에서는 스승의 경질에 자책한 손흥민에게 영국 매체가 도리어 화를 내며 감쌌습니다. 영국 매체 코트 오프사이드는 손흥민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경질에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우루과이전 후 손흥민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매체의 생각은 손흥민과 달랐는데 콘테 감독이 한 짓을 생각하면 경질의 책임은 오롯이 그에게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코트 오프사이드는 손흥민이 올 시즌 리그에서 6골을 넣는데 그쳤지만 사우샘프턴전 이후 콘테 감독의 행동은 손흥민과 토트넘 어디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손흥민이 콘테 감독의 경질에 자책하는 것은 과하다며 냉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이번 일에서 콘테 감독은 별다른 옹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사우샘프턴과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경기 후 보인 남탓 인터뷰 때문인데 당시 콘테 감독은 토트넘이 지난 20년간 아무런 우승 트로피도 얻지 못했고 11명이 뛰었지만 이기적인 선수들이 있었으며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구단 역시 변화를 줘야 한다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올 시즌 계속해 지적받은 자신의 실책이나 용인술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많은 공감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불화설만 키웠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콘테 감독 경질을 결정했고 2021년 11월 시작된 약 1년 4개월간 이어진 동행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콘테와 토트넘의 동행이 끝이 나자 토트넘에는 콘테를 따라 토트넘을 떠나려는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페리시치입니다. 이반 페리시치는 애제자임을 인증이라도 하듯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따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빠른 시일 내에 일자리를 찾을 전망입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이탈리아 세리에 A 팀들이 콘테 감독을 노릴 것이라 전하며 특히 인터 밀란과 AC 밀란은 모두 콘테 감독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벤투스 역시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 감독을 대신할 인물로 콘테 감독을 낙점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콘테 감독을 쫓아 페리시치까지 팀을 나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탈리아 매체 라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페리시치가 콘테 감독이 인터 밀란 감독이 될 경우 인터 밀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스포츠 매체 칼치오 메르카토도 페리시치는 콘테의 충성파라서 토트넘과 재계약을 논의하지 않고 있고 이번 시즌이 끝나고 토트넘을 떠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페리시치가 인터밀란을 떠나 토트넘으로 이적한 데에는 콘테 감독의 영향이 컸습니다. 콘테 감독이 인터 밀란에 부임한 첫 해인 지난 2019년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됐던 페리시치가 복귀했고 그는 콘테 감독을 도와 이탈리아 세리에의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이 같은 인연으로 자신이 토트넘 사령탑에 오른 지 7개월 만인 지난해 6월 페리시치를 영입했습니다. 페리시치 역시 첼시 등 다른 선택지가 있었지만 콘테 감독과 재회를 하기 위해 토트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콘테 감독이 지난 27일 토트넘에서 경질되면서 페리시치의 입지가 불안정해졌다는 게 중론입니다.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포지션을 두고 잡음이 많았던 터라 그의 이적설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콘테 감독이 인터밀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가 다시 지휘봉을 잡는다면 페리시치를 불러들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 특유의 스리백 전술에서 왼쪽 윙백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에는 페리시치가 제격이기 때문입니다. 페리시치도 대부분 포백을 활용하는 리그에서 정통 풀백으로 전환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토트넘에는 이미 라이언 세세뇽과 벤 데이비스 등 정통 풀백으로 출전할 수 있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임대를 떠나 있는 세르히오 레길론도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 SNS에는 콘테 감독의 경질 소식과 함께 페리시치의 이적을 요구하는 댓글이 빗발치고 있기에 페리시치도 현재 토트넘과의 불편한 동거를 끝낼 것이라는 게 현지 평가입니다. 이렇게 페리시치가 콘테와 함께 토트넘을 떠나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토트넘의 차기 감독으로 유력하게 차기 사령탑 후보로 거론되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부임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시선이 맨체스터 시티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엘리케 감독이 오는 2025년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뒤를 이어 맨시티의 지휘봉을 잡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세계 최고의 명장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2015 시즌 바르셀로나를 이끌고 챔피언스리그와 라리가 그리고 코파델레이를 거머쥐면서 뛰어난 지도력을 증명했습니다. 검증된 감독인 만큼 빅클럽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았는데 한때 첼시의 차기 사령탑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가 하면 안토니오 콘테 감독 경질 이후에는 토트넘 부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경쟁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맨시티의 치키 베이리스타인 단장은 엘리케 감독을 차기 사령탑으로 선임하는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맨시티가 연봉 1,400만 파운드, 한국 돈 220억 원이 포함된 3년 계약 조건으로 엘리케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맨시티는 이미 펩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맨시티가 엘리케 감독을 선임한다면 계속해서 잉글랜드 축구계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혼란스러운 토트넘과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토트넘의 상황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콘테가 팀을 떠났고 그의 애제자 페리시치도 머지않아 토트넘을 떠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손흥민 선수는 콘테와 페리시치라는 억제기를 만나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두 명 때문에 대한민국 축구 팬들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 또한 이제 두 번 다시 콘테와 페리시치가 나오는 경기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콘테와 페리시치는 이제 손흥민 선수 인생에서 빠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에서도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큰형답게 대처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럽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경솔한 인터뷰와 함께 불화설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리그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사과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